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빙충렬 시스템은 실외기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기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냉동기 들어가야 되고, 축열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등급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내공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에 좀 크기는 빙충렬에 비해서 적지만 기계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 주황공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빙충렬과 흡수식 냉온수기를 보면 실제로 AHU가 달려서 닥터를 통해서 각 실로 이제 이렇게 더운 바람, 찬 바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쿨링타워가 있어서 뭐 이중삼정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다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냉동기, 축열조, 공조기 등 중량이 큰 설비기기 사용, 옥상에 냉각달 설치 시 별도의 구조 보강 필수, 덕트 설치 공간 소요, 냉난방 추가 설치가 어려움, 냉동기, 수펌프, 축열조 등이 설치 공간을 위한 기계실 필요,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은 실외기를 옥상이나 실내기에 두면 끝입니다. 각 실별로 실내기 설치하고 동배관만 가면 돼요. 물론 이제 동배관 가는 게 이렇게 제약은 좀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별도의 이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인원이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모듈화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한 모듈, 필요하면 두 모듈, 세 모듈 이렇게 탁탁탁 붙이면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편리하고 운반하기도 편하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멀티브이 슈퍼 5 한 10마력 기준으로 하면 230kg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쿨링타워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빌딩의 옥상에 보면 엄청나게 큰 게 거기 물이 가득 들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냉매 배강이 바로 실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덕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LG에서 AH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외기를 밖에다 두고 이런 공조기 AH를 달아서 이 방식을 지금 LG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모듈에 따른 설비학대 편리 일이 되어 있죠. 만일의 경우에 이게 추가 정설을 하면 동배관만 교체를 하고 용량별로 그냥 그 옆에다 또 필요한 대로 하나씩 이렇게 정설을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가 없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중앙공조는 이렇게 이제 엄청난 큰 기계들이 막 정신없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수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고, 뭐 기계실 어디서 이거 했는 거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충렬 같은 경우는 이 축열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얼음을 얼려서 집어넣었다가 얼음을 녹여서 그 온도를 가지고 이제 냉방을 하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이런 기계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뭐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자, 계속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주황공조에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냉온수 펌프 들어가고 냉동기 들어가고 보일러 들어가고 옥상에 냉각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빙충열 같은 경우에는 축열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내기에 펜코일 유니트를 하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까 전에 본 AHU 들어가지요. AHU 잠깐만 보실게요. 요 AHU 공조기, 예, 펜코일 유니트가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공조기 들어가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공조기 방식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불필요한 이런 실내기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천정으로 다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에 실외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내기 설치하면 그냥 끝이죠. 면적도 작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간, 기계실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비교 잠시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임대료 엄청 비싸지요. 근데 그 공간 하나를 우리가 다른 실로 이용을 한다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 그 뜻입니다. 뭐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건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공조는 이런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뭐 AHU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냉동기부터 뭐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특별하게 별도로 이렇게 메이커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뭐 전국 어디나 아무나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중앙공조를 하는 사람만이 요 와서 이게 이제 A에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 그에 비하면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한번 보십시다. 제 얼굴 나옵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마음대로 이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이거는 뭐 무자격증도 시설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냉동공조 기능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추가로 정설을 해서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딱 하나의 구성에서 딱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자, 에어컨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확장 가능합니다. 둘, 셋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실내기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설치 비용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이렇게 이제 모듈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확장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미 그 건물의 용량에 맞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계를 통째로 갈아 넣지 않은 한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모 빌딩에 가서 실외기를 좀 이렇게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로 이렇게 놓게 되는데 기계가 좀 노후가 되고 오래되면 능력이 많이 저하가 돼요. 능력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온도가 여름에 점차 이렇게 더워지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엄청 더웠죠. 뭐 심지어는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덥다 해가 데프리카, 그 다음에 서울이 아프리카보다 덥다 해가지고 서프리카까지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에어컨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이런 도표를 만일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보리빙을 하면 당연히 효율이 좋고 그다음 관리하기 쉬운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조와 시스템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냉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 브라인을 사용하죠. 브라인이라 그러는데 브라인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누설시 환경오염, 그다음에 폐기시는 산업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매니까 뭐 만일에 철거를 했을 때 일부 환경에 좀 피해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 신냉매가 개발이 되어서 이제 오존층을 하나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그 냉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공조보다는 시스템 에어컨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조하고 그다음 시스템 에어컨하고 그 안정성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에 난방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옥상에 있는 냉각탑은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러니까 냉방을 하지 않을 때 물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쿨링타워를 전부 다 이제 밀봉을 하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물이 완벽하게 빠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럴 때는 겨울에 되게 추울 때 이게 또 동파가 되죠. 이 동파되면 비용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파 제가 된 거를 여러 번 봤었는데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걸 이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가 동파가 돼 가지고요. 그 보통 이렇게 스틸 배관이 두께가 1.5T, 2T 이리 되는 것도 그냥 터져버립니다. 동파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동파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 사진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일일이 다 작업해주고 물 다 빼주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매 방식이기 때문에 동파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능을 중앙공조 성능은 어떤 공인 이 시험 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정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비하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각종 시험 성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험 성적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쓰셔도 되죠. 자, 그다음에 다음 성능 보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중앙공조는 이게 시설하는 업체에 따라서 이게 자기들이 별도로 사용하는 이 자재들이 뭐 들쑥날쑥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얼지마라고 이게 이제 부동액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부식 방지하지요. 이게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에 비하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동배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이상이 생겨서 그게 서러지가 돌기 전에는 부식이라는 건 거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류 분포도 중앙공조 설치가 되어 있는 기류 분포도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우리 천정 가이드 포에이를 봤을 때 가운데 달았을 때 예,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나오지요. 예, 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펜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이 기류 분포.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람은 춥다 그러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덥다 그러고 이 분포도를 보면 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코일을 하지 않고 이제 중앙공조 중에서도 AHU를 사용하는 이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분포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펜코일 유니트로 하는 방식은 뭐 이거 뭐 딱 보면 알죠. 건물의 창 쪽에 이렇게 설치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정 가운데 딱 설치하기 때문에 난방일 때도 뭐 충분하게 이렇게 기류가 아주 고루 분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일의 경우에 여기만 좀 시원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필요 없다. 물론은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장치를 접목을 시켜서 이 닥터 나가는 구멍을 닫아주고 그다음에 닫아준 만큼을 그 AH에서 불화가 적게 돌아서 이런 모듈을 달면 가능은 하겠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엄청나겠죠. 그 비용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다 제어 기술이 발달돼서 이 접목이 다 시키면 가능해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한 칸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다 세 개 다 닫고 그러면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의 바람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33, 한 30%, 25% 정도만 바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만 불어주고 그 대신, 이제 여기에서 제어를 해갖고 25%만큼만 바람을 이렇게 내주면 가능은 해요. 그러나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달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비용은 엄청나고 이걸 또 누가 관리를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별로 각자 이렇게 존을 만들어 두면은요, 뭐, 지금은 이제 그,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제어 솔루션이 발달돼 가지고요, 외부에서도 지금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APC라는 기계를 연결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내가 여기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A실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필요가 없는데 모르고 켜놓고 갔다. 그럼 내가 이제 이게 오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이런 이제 제어 방식, 제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또 제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참, 이 개별 공조가 지금은 이제, 물론 대형 빌딩엔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은 별도로, 우리 건물에 상주할 인원이 없다 해서 내일 다 이제 쉬자 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들어갔습니다. 한실만. 이 대응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켜면 돼요. 켜면 여기에 필요한 것만큼만 실외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공조하고 시스템 에어컨의 제어를 한번 좀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병충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는 이제 그 축열조에 얼음은 얼려 가지고요 계속 저장을 해야지만 주간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되게 더울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주 야간 뭐 제약이 없습니다. 전혀 그냥 가서 켜면 됩니다. 난방을 켜든지 냉방을 켜든지 그냥 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어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중앙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하의 이 기계실에서 그냥 가동하고 그냥 끄고 이 방법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고장이 나면 알려주고 뭐 이제 그 중앙 제어실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건 있는데 결국은 이 건물 안에서 관제실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신형 ACP인데요. 이 ACP를 달게 되면 컴퓨터도 제어가 되고요. 외부에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제어가 다 지금 됩니다. 그리고 각 실의 온도, 원하는 온도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매우 정교하게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인 피크 전력. 한여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피크 전력이거든요. 한번 피크 전력이 올라가면 이제 3개월 동안 그 전기료를 물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LG전자에서는 피크 제어기가 별도로 나와서 피크 제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만일에 100kW가 수전 전력이면 뭐 내가 이제 제어하기 나름입니다. 만일에 80kW 정도만 쓰면 제일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에어컨부터 차례를 좀 꺼주라 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착 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는 80kW만 먹게 그렇게 이렇게 피크 제어기도 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제어 한번 좀 더 보실게요. 이렇게 그냥 뭐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설치하는 업체마다 제어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가서 또 선뜻 만져서 수리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그 LG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딱 하나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기술자면 요거 만질 수 있고 요거 만질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고, 자, 이번에는 내가 만일에 한 30개 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빌딩의 그러니까 사장이다 라고 하면 요걸 한 실 한 실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한 실 한 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실외기 실을 실마다 별도로 다 하나씩 둬야 돼요. 조그마한 에어컨 하나를 뭐 100m, 200m 배관을 끌고 와서 옥상에다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기 하나 두고 그다음 30개 쫙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산 전력계를 하나 딱 달면 돼요. 적산 전력계 요거 하나 달면 됩니다. 달면 실내기가 만일에 1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 그 집당 얼마 나오는 걸 딱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표시기를 다른데 이거는 이제 매우 좀 기술적인 문제라 다음에 좀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산 전력계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어인데요. 이제 이 제어입니다. 이게 이제 정밀한 제어가 어렵다. 중앙공조는 그냥 간다. 풀로 정속형으로 그냥 간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0.5도 기준으로 실외기에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내가 지금 0.5도 더 필요하니까 컴프레셔 좀 더 세게 돌아주라. 지금은 시원해졌으니까 좀 적게 돌아주라. 그러니까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또 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겁니다.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아시다시피 좀 큰 이런 빌딩에 중앙 공조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면 뭐 지금 같은 이 더위에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이 안에 그 컴프레셔가 몇 개 달려서 전부 다 인버터로 제어가 되는 이제 컴프레셔로 바뀌었는데요. 1번 컴프레셔가 고장이 나면 그 컴프레셔를 마킹을 해놔놓고 에러를 띄우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비상 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돌아갈 때만큼 100% 능력을 발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상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게 실외기가 여러 개 모듈이 되어 있으면 이 수명을 같이 해야 될 겁니까? 한 개만 계속 혹사하다가 낼름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을 다 계산해 가지고요 자기가 구분 운전을 합니다. 아, 요거 좀 돌다가 딱딱딱딱 스톱하고 요거 또 돌고 또 스톱하고 요거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모듈처럼 우리가 운반을 할 때는 각자의 기계를 가져가서 이 연결을 해 놓으면 이렇게 구분 운전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LG 엔보이를 보면 여기 이제 뭐 때문에 이상이 생겼는지 이제 뭐가 이상이 생겼는지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신속하게 이제 수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지 관리는 물론 다 두 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주항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고압가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요걸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보통 50마력부터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스템 에어컨은 50마력을 설치를 하지 않고요. 나누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격증이 있죠. 이런 자격증. 제하고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불필요합니다. 예, 전문가 불필요하죠. 불필요해서 이상이 있을 때 서비스센터에서 가서 AS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실 게 빙축열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에 빙축열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빙축열이 축열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에는 이거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야간 근무자가 가동되고 있는지 얼음을 잘 얼려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를 이게 항상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야 하면 큰일 나니까 다음 날 이게 업무 못 봅니다. 빌딩에. 하지만 LG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가 필요 없죠. 심지어는 스마트폰 가지고 밖에서 이상이 있나 없나 다 확인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응축기가 그 옥상에 쿨링타워가 달려 있으면 이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끼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품을 쳐서 연간 이렇게 이제 계속 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스케일이 끼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응축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직접 청소하고 하는 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를 제대로 청소를 안 했을 때 2, 3년, 7, 8년 경과하면 그냥 반 정도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이러면 응축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물 나오고 세금 정식하고. 그러나 LG 시스템 에어컨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요 그냥 일반적인 청소만 그냥 깔끔하게 해주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는 이거는 이제 원격 진단하기가 사실상 가능은 한데요. 어렵습니다. 가능은 한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냉각탑이나 각 기계들에 전부 다 센서를 다 집어넣어야 이 원격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기본적으로 중앙공조가 설치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식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제어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고장 진단 뭐 제가 외부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건물에서 포트를 열어줘야 되겠죠. 포트를 열어주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 이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지 않고 있다, 내지는 A라는 실의 온도가 필요 없는데 사용하고 있다, 없다, 온도 몇 도 제어를 해야 되겠다, 다 이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중앙공주는 제조회사마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죠. 표준화가 거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에어컨도 사실상 뭐 메이커가 다르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전혀 이거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회사에서 설치한 회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 대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X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LG전자에서는 에어컨 그 고객 기동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AS 센터를 운영을 해서 뭐 접수하면 금방 오고요. 이제 그러니까 피크기에 되게 더운 지난 여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도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원에 있는 고객 기동반에서도 큰 대형 건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직접 와서 AS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출동을 할 때 뭔 문제가 있어서 이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라 코드인데 만약 고객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의 지금 건물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요. 근데 리모컨에 보니까 뭐가 바짝바짝 글자가 나옵니다. 그럼 읽어 주십시오. 531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31이라면 그 실내기하고 통신이 안 되는 에라니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속을 가져가서 수리를 하면 빨리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고 빨리 가능하겠다. 이런 기본 정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대응 서비스가 이제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사이클 이렇습니다. 사이클 제빙 운전 사이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냉각탑. 그 다음에 흡수식 내온수기도 한번 보실까요? 흡수식 내온수기. 요 흡수식 내온수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브라인이 냉매인 브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이제 시스템 에어컨과 중앙공조의 그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 대부분이 시스템 에어컨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흡수식 내온수기나 빙충렬 하는 데는 거진 없어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스템 비교, 설치성, 안정성, 성능, 기류 분포 제어,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 1시간 동안 알아봤는데요. 1시간 5분이 지났네요. 많은 시간 동안 했는데 이거를 30분 해가지고 반을 잘라서 1부, 2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서없이 또 이야기를 했고 제가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적어놓고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아는 상식에 의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